그 기록을 보는 순간 내가 정말 주장을 잘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높은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자기 효능감은 제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잠재력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주체는 누굽니까? 네,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잠재력은 한계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3강이죠? 3강인데 지금 시점은 1강이 이제 배포가 됐어요. 긴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 다행히 망하진 않았습니다. 박수. 망하지 않았어. 지금이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게 2월 4일인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 첫 번째 강의가 공유가 한 2,400개 정도 됐고, 그리고 조회수가 6만이 좀 넘었습니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조회수 같은 좀 허수가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뭔가 이제 뭐 질문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 질문들 몇 개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제가 할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에 제가 할 내용이 아닌데 정말 좋은 질문이고 이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꼭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효능감과 잠재력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우리가 뭐라고 했죠?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 내가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왔을 때 그거를 해낼 수 있다 라는 믿음, 자신감, 이런 것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북부 산골짜기에 군데르 헤그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워낙 뛰는 걸 좋아해가지고 산골짜기를 뭐 타잔처럼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아빠는 뭐 아들놈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아주 그냥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 산을 지킬 만한 아이구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니 근데 이놈이 진짜 달리기 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1500m 정도 한번 뛰게 만들어서 뛰어서 몇 초 나오나 한번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한번 뛰어보자. 그래서 이 산을 한 1500m 정도를 이렇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뛰게 만들었는데 해구가 딱 도착하고 아빠를 쫓아보니까 아빠가 시계를 보면서 놀란 평을 지으면서 야, 너 기록이 4분 50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아이가 4분 50초로 1500m 뛰는 건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그때가 1930년대 정도 됐었고, 지금 어른이 1500m를 5분 안에 들어오면 아주 잘 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몇십 년 전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중에 한번 또 노력편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육상 기록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아졌어요. 모든 스포츠 기록들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1940년도에 이 아이가 이 산을 1500m를 4분 50초에 뛰었다.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딱 이 기록을 딱 듣는 순간 군데르 헤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달리기 좀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한번 이쪽 방면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면 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실제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데르는 진지하게 육상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하죠. 한 다음에 1940년대에 육상 선수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계 기록을 14개 정도 갈아치우면서 이제 1500m의 레전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군데르 헤그가 아빠한테
4분 50초의 기록을 들었을 때 가졌던 군데르 헤그의 그 마음, 나 이거 잘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뭘까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달리기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는 순간 내가 정말 달리기 육상을 잘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높은 자기 효능감이 생겼다는 거죠. 그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갖고 열심히 훈련을 했고 드디어 레전드급에 대한 선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군데르 헤그의 예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이 우리 이제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바라봤는데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법 강의잖아요. 학생이나 공부는 자기 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아이들을,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그 수학 문제는 절대 답이 없는 문제였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게 했는데 그냥 아이들을 모은 게 아니라 세 그룹으로 나눠서 모이게 했어요. 근데 한 그룹은 수학 점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아이들, 그리고 중간인 아이들, 높은 아이들을 모아서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풀기 전에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기 효능감을 알아보는, 다시 말해서 수학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잘 풀 자신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풀게 했어요. 근데 실험 결과가 되게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이게 답이 없는 문제예요.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인내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시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전략도 새롭게 많이 짜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도 많이 하고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그룹이 수학 점수가 높은 아이들 그룹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전하고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다각도로 바라보는 그룹은 점수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랑 상관이 있었냐? 자기 효능감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보기 전에 이 수학 문제를 내가 잘 풀 자신감이 있다, 자기 이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은 아이일수록 도전도 많이 했고 새로운 전략도 많이 구사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교육학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쉬울 때는 상관없어요. 문제 쉬울 때는 대부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어떤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답이 안 보일 정도로. 그거를 잘 푸는 사람일수록 정말 높은 학업 성취도, 또 고수, 전문가,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그러려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다각도로 봐야 되고, 시도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략도 많이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런 거 많이 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원래 점수가 상황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시도를, 그런 도전을, 새로운 전략 구사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말 높은 단계의 학업, 예를 들어서 이제 박사학위랄지, 박사학위 논문이랄지, 새로운 실험이랄지, 혹은 이제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이게 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 급 가면 정해진 답을 적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답을 만들어야 돼요. 없는 답도 새롭게 창출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시도도 많이 해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거를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서 새롭게 전략도 구사해야 하는, 그야말로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내기 위해서 정말 큰 도전 정신으로, 또 새로운 전략 구상으로 머리를 잘 굴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효능감이 낮게 되면 그런 시도조차를 많이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풀 때까지 정말 최대한 노력, 다방면으로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과정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다라는 것은 이 교육학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나 정말 창의적인 면, 우리 나중에 이제 창의성 파트에서 얘기할 건데,
창의성에 대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도전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도전을 많이 해야 돼요. 하려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도전을 많이 안 하게 되죠. 때문에 자기 효능감을 높게 하는 것이 매우 우리 어떤 공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매우 중요하고 창의성 측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죠. 뭐 어떻게 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보면 됩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봤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 잠재력이 실제로 실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가 한 가지 되게 영특한 대규모 실험을 한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전학급 아이들, 그러니까 전학급은 아니죠. 거기 이제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18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놓고 인지능력 시험을 본 겁니다. 인지능력 시험이란 것은 뭐 어휘력이랄지 추론 능력이랄지 거의 뭐 IQ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을 대규모로 본 다음에 그 중에 20%를 추려냈어요. 그 20%는 누구였냐면 지적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지적 잠재력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주고, 게다가 그 교사들한테도 이 20% 그룹들은 지적 잠재력이 높은 영재 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적 잠재력이라고 높다고 평가되는 그 그룹 있잖아요. 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IQ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IQ 변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2년 후에는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지적 잠재력이 있었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왜 제가 이 실험이 영특한 아주 영리한 실험이었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지능력 시험 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20%가 그 시험을 기반으로 지적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아이들을 모은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20%를 모았어요. 시험 결과와 하등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를 토대로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전문적인 분석 근거에 의해서 지적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된 그룹이 아니었고, 그냥 시험 본 이후에 무작위로 랜덤으로 20%를 모은 거예요. 모아놓고 그냥 거짓말 한 겁니다. 어떤 거요? 니네들은 지적 잠재력이 있어? 매우 높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그 거짓말이 통했던 거죠.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군대리 해그 있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원래는 제가 1500m가 4분 50초에 나왔다고 아버지 말씀드렸다 했잖아요. 실제 기록은 4분 50초가 아니었습니다. 5분 50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누가 지적 잠재력이 있다라고 권위 있는 사람이 또 어떤 시험 결과로, 아니 검사 결과로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그 군대리 해그가 1500m를 뛴 다음에 4분 50초라는 얘기 들었던 것처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자기 잠재력을 매우 높게 봤겠죠. 그러니까 자기 잠재력을 매우 높게 볼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아진 자기 효능감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하냐? 그 자기가 생각했던 높은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게 하죠.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높다고 믿는 순간 자기 효능감은 높게 되고, 높은 자기 효능감은 우리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높은 자기 효능감은 과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자신을 더 노력하게 만들고, 더 시도하게 만들고, 더 나은 전략을 쓰게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기 효능감이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잠재력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그 아이들도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됐지만 자기 잠재력을 높게 봤을 때 자기 효능감이 발동이 되면서 그것이 실현되는 현상이 벌어졌지만, 흥미롭게도 그 연구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교사들도 약간 다르게 행동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도 이 20% 그룹이 진짜로 직접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간 편애를 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따뜻하게 대하고 좀 더 디테일한 피드백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잠재력을 막 스스로 막 나 이런 잠재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냐? 주변에 자신의 부모나 교사나 자기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믿어줬을 때 그 잠재력을 부응하게 되는, 잠재력을 믿어줬을 때 군대로 아버지가 군대로에게 딱 잠재력의 표시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걸 느꼈을 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이 아이들은 자기 높은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전략을 구사하게 되고 결국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사가 중요한지, 우리 부모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교사의 어떤 그 생각 하나가, 그 믿음 하나가 아이를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 준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들 강의를 봤는데 그냥 거의 수능 되는 건 다 머리, IQ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 아래서 만약에 IQ가 좀 낮게 나왔다 하는 아이는 잠재력이 없다고 평가받겠죠? IQ가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 아이한테 대했다면, 잠재력이 없는 아이처럼 대했다면, 또 그러한 대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나는 잠재력이 없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효능감은 낮아지게 되고, 그거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돼서 자기 잠재력도 꽃피워보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버리는 일이,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학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도 자기가 자기의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교사 자신도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높게 보기 때문에 더 많은 피드백, 더 많은 배려심, 더 많은 세심함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자기 효능감은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재력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넌 잠재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데요?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주변이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믿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라 난 성인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서, 또 다른 실험을 말씀해 드리면 이거 똑같은 구조의 실험을 이스라엘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군인들이 훈련병이 되잖아요. 훈련병으로 이제 있었을 때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20%를 어떤 군인으로서 잠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을 때 보니까 실제로 니네는 군인으로서 어떤 자질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잠재력이 높다라고 평가된 그룹의 훈련병들이 더 많은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도 앞에 로전테 시험 마찬가지처럼 어떻게 됐나? 실제로 그 검사 평가대로 그 20%를 분류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한 거예요. 무작위로 너희들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잠재력이 이 훈련병들의 20% 훈련병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게 됐고, 이 높아진 자기 효능감은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또 똑같은 어떤 흐름대로 교관들,
교관들도 이 사실 몰랐거든요. 이 무자격이 된지 몰랐어요. 진짜 20%가 어떤 군인으로서 자질이 높고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20%의 잠재력 높은 훈련병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더 많은 세심함과 더 많은 디테일한 피드백,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얼마나 내 자신과 내 주변이 나에 대한 잠재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주변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야, 나 잠재력 잠재력 높게 좀 봐줘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잠재력을 높게 볼 때 자기 효능감은 높아질 것이고, 자기 효능감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잠재력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잠재력을 높게 볼 이유가 있어요. 그냥 뜬금포가 아니라,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뇌 가소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다니까요. 특정 분야를 제대로 열심히 하면 그 분야를 담당한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게 우리 뇌입니다. 뇌의 가소성이고요. 우리가 아주 노력편에 얘기하겠지만, 많은 연구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축구의 메시나 뭐 과학계 아인슈타인인 될 수 없겠죠. 쉽지 않겠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재능은 없는 건 아니고 재능은 있습니다. 나중에 재능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재능은 있어요. 중요한 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실제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재능에 대한 어떤 재능 편애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 말씀 드릴게.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야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뇌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할 수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 분야를 잘하면 잘할수록 뇌가 구조가 변하면서 그 일을 더 잘하게끔 도움을 줍니다. 그게 우리가 모두 들고 다니고 있는 뇌의 특성이에요. 속성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잠재력은 한계가 없는 거죠. 말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안 하게 되죠. 도망가거나, 금방 하다 안 되면 포기하거나, 나는 이렇게 할 어떤 능력이 있지가 않구나, 낮은 자기 효능감으로, 더 도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잠재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잠재력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뇌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대가 연구의 대가인 에릭슨에 의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많은 시간 노력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 수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낮게 보지 마시고 높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재력을 높게 볼 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고, 높은 자기 효능감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고, 결국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일을 실제로 실현해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잠재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에는 이제 믿음편은 마감을 하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도 중요해요. 도대체 안 중요한 게 없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정말로 실제로 이제 우리 메타인지 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학습이나 비즈니스에 되게
공부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뭐 기억 능력이 좋거나 뭐 그런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또 메타인지가 뛰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부터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